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여러분들 화려하게 또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 속에서 정말 다양한 움직임들이 오늘도 연출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쇼미더스탁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노란 득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연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이 키워드로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또 짙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밤 파월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에 대비해서 잭슨홀 미팅 경계감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고요. 작년 또 파월의 쇼크처럼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건 아닌 것일까라는 데에도 우려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의 선택이 더욱더 오늘 밤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 관련한 기사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상위권을 탈환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줬습니다. 지수의 버팀목으로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 상승을 하는 것인지라는 또 기대감도 더해집니다. LNF 6%, 고려아연, 세로닉스 모두 다 2차 전지주 안에서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반도체주, 엔비디아의 효과를 또 반짝 받는 움직임들이죠. DI는 5%, 미래반도체, 유니퀘스트 관련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테마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관련해서 오염수 테마주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락이 연출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산물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화장품, 소금, 육계 테마주들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샘표식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또 등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라티알, 인산가 역시도 각각 10%대가 넘는 흐름수로 관련 흐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소식이 나왔고요. 워낙 정치계에서는 또 이 이슈가 핫하죠. 그리고 우리 민영화의 재부각 등으로 인해서 관련한 또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미디어 테마입니다. YTN이 거의 10%대까지 껑충, IMBC도 9%대, 한국경제TV도 7%대로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 시장에서 오전장에 이 미디어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시장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EM 같은 경우는 세대주주 쿠쿠홀딩스도 얘기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육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 얘기가 있으면서 관련해서는 또 관련주로서 껑충 뛰는 움직임들도 보여줬고요. 쿠쿠홀딩스 말고도 쿠쿠홈시스 역시도 관련한 테마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 최대주주 쿠쿠홀딩스가 중국의 유커복커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냥 한마디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이게 묶이게 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도 껑충 뛰어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 또 종목들도 점검해 봤고요. 한 주간을 정리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뭐 일본 토쿠시마 관련한 오염수 테마가 또 우리 주간의 후반부를 또 차지할 만큼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삼양식품도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수혜감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고가 기준으로 12.54% 수익률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테마랑도 엮이진 않았겠지만 영향력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별로 영향력은 없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소금 관련 테마주가 아니고 네, 이렇게 잘 간 거예요. 이 삼양식품은 네. 지금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죠. 개별적으로 난 실적으로 간 100% 거다. 이상 워낙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요즘 K라면이 뜨고 있다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또 이렇게 관련주가 잘 갔다, 삼양식품이 잘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을 보셨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이런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전 종목 검색을 찾도록 해보고 있는데요. 네. 해보면은 지금 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도 있고 테마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게 고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냐 아니면은 침체되고 있는 저성장 쪽이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요즘 와서 이제 가치주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럽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실적도 아주 좋고 자산 가치도 높은데도 주가가 안 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다 그러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성장이 정체되어서 실적 자체나 좋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전혀 못 오르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농기계 같은 것이죠. 농기계 같은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전혀 못 가거든요. 그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한마디로 고성장 양극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좀 가는 거라든가 단체 관광주가 좀 가는 거, 의료 AI 주식이 좀 가는 거, 그다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신소재 주식이 좀 가는 것도 실적도 수반 안 되지만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성장에 관한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참 주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이 정체된 업종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못한다거나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장인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주의 양극화 장세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실적적인 측면들이 탄탄한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또 삼양식품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명동고래 전문가님께 궁금했던 이야기들 있으시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꼭 보아야 했던 이슈 하나를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기사 하나를 또 소개시켜주고 싶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기사에 뜬 걸 보면은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룬이 그러면서 2033년에 매출 10조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영업이익은 5조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그 사기성이 좀 많고 아니면은 그 좀 이렇게 붕 띄우는 그런 좀 형태의 어떤 오나가 있다면은 상당히 그거는 제가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닛의 지금 대표진들은 보면은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창업 초기부터 6명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오늘날 지금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지금 벌써 시총이 2조 가까이 되잖아요. 1조 5천억을 훨씬 넘었는데 이런 수준의 기업으로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이 했는 말이라서 신빙성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매출 1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5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일반 웬만한 기업의 영업이익 5조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5조 같으면 진짜 상당히 기반에 올라선 대기업에 접근하는 기업 수준이 되는데 이게 의료 AI 사이드에서
소프트웨어 사이드에서 5조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년이 지나면 네이버를 능가할 기업이다. 물론 회사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이죠.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료 AI의 혁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매출 5조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달성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루닛이 또 미국의 암 정복을 위한 문샷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기업이거든요.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가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랑도 그 분장실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루닛이 정말 앞으로가 더 대단한 퍼포먼스를 낼 것 같다. 옛날에 코프로비엠이나 뭐 네이버 차트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강렬한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루닛에서 나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좀 있는지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루닛은 그 새로운 어떤 주도주 섹터가 의료 AI 섹터죠. 그렇죠. 이 의료 AI 섹터라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손정희도 지금 뭐 AI 미래는 모든 것이 AI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AI 중에서 가장 돈을 빨리 만들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로서 한국이 특히 의료 인력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한국에 아주 강점이 있는 그런 응용 섹터가 뭐냐면 의료 AI 분야예요. 그래서 이 의료 AI에서는 앞으로 혁신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꽤 많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빅테크 기업의 어떤 새로운 챗 GPT 같은 생성형 AI하고 접목이 돼서, 한국이 제일 강점이 있는 것은 한국은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응용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새로운 섹터로서의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용 AI를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유망주가 루닛이다라고 또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루닛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유닛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얘기해야죠. 네, 들어가 볼게요. 정말로 네.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하나가 암 정밀 진단.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극히 초기 단계에서 의사들도 발견 못하는 암의 징후를 찾아내서 판독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약 수천 개의 병원에도 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같은 데에서는요, 사우디가 지금 어마어마한 병원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죠. 거기에도 루닛이 이런 암을 진단하는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납품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런 암 진단에 관련되는 솔루션은 세계적인 그런 헬스케어, 지휘 헬스케어 같은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에서도 그 유통을 맡아서 병원에다가 납품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 마커 개발에도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이제 수익 베이스를 만들어내고 매출 베이스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대표이사가 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앞으로 자기들은 의료에 관련돼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의한 여러 가지 이 의료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의 섹터를 보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고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아주 이런 정밀한 산업 분야를 결국 이끌고 가는 첨단 산업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5조를 10년 만에 내겠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실현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미니멈 50배, 잘 가면 100배 갈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죠. 만일 이 대표이사의 말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지금 뭐 10년 후의 미래를 100%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50%를 넘는 수준에서의 성공 확률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 제가 옛날에요, 네이버가 10,000원 정도 할 때 이거 100만 원 갈 것 같다 이래갖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00배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100배가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 루닛이.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천억 유상증자를 했습니다만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탁월한 기업으로서의 미래가 예상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지금 임원진들, 핵심 멤버들이요,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카이스트의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의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최고의 톱 클래스의 어떤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한 후 지금까지요, 탈락자가 한 명도 없이 그대로 공동으로 다 같이 지금까지 임원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드문 그런 인화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꽤 높고, 성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50배에서 100배 정도 가는 종목을 새로 하나 발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도 일부 투자를 한번 발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단기간에 1년 만에 바닥에서부터 10배가 올라 버렸어요. 10배가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아서 한 30% 가까이 조정을 이번에 받았었는데, 그래도 30% 정도 조정 정도 선에서부터는 매수를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는 이 10배 가까이 올라온 이것도 결국은 출발점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뭐 장기에 걸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누이 또 이렇게 루닛에 대해서 AI 의료 테마 안에서 이 종목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사실은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슈도 보시겠지만 경영진까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걸 경영해가는 기업인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워낙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 경영진의 라인들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10배 정도 1년 사이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퍼포먼스 더 좋아질 거다. 옛날에 네이버 같은 그 느낌이 온다. 또 투자를 오래 하신 촉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여러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알겠다 하신다면 종목명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무방 주제는요, 하반기 시장.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가 좀 확 무너지니까 겁이 덜컥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및 기타 핵심적인 주도주로 떠오르는 이러한 주도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 미리 보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힌트를 좀 가져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공략주의 첫 번째 힌트는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3개의 카지노, 대형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강남에도 하나 큰 걸 갖고 있고요. 지금 무역센터 코엑스 부근에 있죠. 굉장히 크고 유명한 것인데요. 그다음에 또 용산에 드래곤시티라는 호텔이 아주 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이제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는 기업인데요. 돈을 갖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돈을 급하게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연중무휴 카지노 3곳을 운영하는 곳이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종목명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